자, 오늘은 제가 개발자가 되었을 때 좋았던 점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여러 직종에 있어 보기도 했고, 저 혼자 사업을 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개발자가 되었을 때 어떤 점이 다르고 좀 더 좋았는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주관적이기도 하고 어떤 연봉에 따라서 그 만족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하지만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개발자 관련된 HR 쪽 뭐 그런 부분들 국내나 해외나 이런 쪽들을 봐보면은 이 필요로 하는 수요보다 이 공급이 훨씬 적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되게 오래된 직종들보다는 이제 뭐 연봉이나 뭐 연봉 협상이나 뭐 그런 거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연봉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개발자가 되면은 장소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IT 직종, 특히 IT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디자이너라든지 개발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직종이 될 수 있겠죠. IT 직종 내에 있는 실제로 링크드인에서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리모트 워킹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이제 첫 번째가 당연히 이제 IT 쪽, 소프트웨어 쪽이고 두 번째가 파이낸스 쪽, 세 번째가 미디어 쪽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표는 이제 따로 이거 화면에 나올 텐데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죠. 개발자를 했을 때 개발자는 이제 사무실에 가더라도 온라인 뭐 인터넷 개발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소통을 하고 이제 거기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국내에 있어도 해외에 있어도 다른 지역에 있어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비교적 장벽이 되게 낮은 거죠. 비교적 다른 직종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빈도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IT 직종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IT 직종은 좀 더 장벽이 낮으니까 그 원격 근무를 하기에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100% 효율을 낼 수 있다. 근데 원격 근무로 하면은 이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이 효율이 뭐 한 10% 20%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원격 근무를 지원을 함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데리고 올 수 있다면 회사는 이제 그쪽으로 점점 더 많이 채용을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개발자들은 이제 특히 리모트 워킹을 할 수 있는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발리에 가서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개발자가 된다면 이제 다른 직종보다는 훨씬 높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산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그 개발자는 이제 IT라는 사업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IT라는 산업에 속해 있는 직종이기는 한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IT라는 게 모든 산업군에서 다 이제 들어가고 있죠. 이제 은행에서도 뱅킹 시스템을 만들고 1차 산업 쪽에서도 이제 자동화를 구축시키고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시스템화를 하고 모두 개발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IT라는 산업 안에 있지만 이 모든 산업군에 IT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산업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이제 전공이 경제학이에요. 전공이 경제학인데 경제학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일단 개발자가 됐을 때 개발자로 계속 일을 했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경제학이라는 지식이랑 개발이라는 지식이 만나서 블록체인 개발을 하는데 경제학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매우 큰 이점이 있거든요, 사실. 이 블록체인 자체가 어쨌든 금융 시스템이 되게 크게 돌아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가 되고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더 이제 많은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예로는 원래는 의학 쪽에서 일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의학 쪽에서 이제 전공을 하시고 좀 일을 조금 하시다가 약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개발을 배우셨어요. 개발을 배웠는데 이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나중에는 의학계에 있는 그러니까 의학에서 되게 큰 대기업의 개발자를 채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에 대한 지식도 있고 개발에 대한 지식도 있으니까 이걸 잘 융합시켜 가지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채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채용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어떤 직종에 있더라도 개발을 배워서 이거를 융합을 시킬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어떤 직종에 있더라도 개발을 배웠을 때
사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잃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제가 회계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개발을 배우면 두 가지 방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개발을 배움으로써 커리어를 아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어카운팅이라는 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을 배웠어요. 자기가 어카운팅 메이저가 있고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것과 관련된 회사의 IT 직종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개발자로 전향을 하지 않더라도 개발을 배워둠으로써 어카운팅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주말에 가끔 강좌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은행 쪽 관련, 금융 쪽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요새는 이제 파이썬이나 뭐 SQL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런 게 되게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전향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자기 분야에서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더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예를 들은 것처럼 그 회계 쪽이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암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분석 툴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예로는 이제 마케터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터 분들도 요새 많이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를 배우는데,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마케팅을 하고 이거를 수치화하는 게 매우 어려웠는데 이게 인터넷이 발전을 하고 하면서 다 트래킹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래킹이 되면서 이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이제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발을 알게 된다면 더 많은 종류의 더 많은 데이터를 자기가 가공해서 이거를 유의미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 산업 내에서 되게 엄청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두 가지 방향이죠. 산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이 의미 안에는 이제 첫 번째는 내가 개발을 배웠을 때 어떤 산업의 직종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산업에 있더라도 개발을 배워서 이걸 활용할 수가 있다. 는 의미에서 이제 산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은 특히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창업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요새는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 지원 사업도 많이 받고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플랫폼 산업이나 어쨌든 IT 관련된 산업들, 이제 새롭게 창업을 하는 그 분야들에서 이제 제일 많이 드는 게 사실 인건비거든요. 왜냐면 개발자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개발자의 연봉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희소성이 생기고 이제 공급이 적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들어가는 이제 그 비용이 되게 많이 큰 거죠. 자기가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자기가 개발을 모두 하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개발 지식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맡겨야 되고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떻게 하면 이제 더 많은 요금을 내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을지가 이제 판단이 서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 해킹 스쿨이라고 해서 그거를 만드신 분도 IT적인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 스토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창업을 하신 것 중에 한 가지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한강에서 텐트를 대여를 하는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하셨대요. 이제 한강에서 이제 텐트를 대여하는 이런 수요가 많아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한강에서 텐트를 대여하는 거는 이제 전화를 하거나 되게 이제 옛날 방식으로, 이제 홈페이지도 없고 예약 시스템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거는 이제 이거를 IT적으로 이제 예약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면은 이제 보통은 젊은 층이 한강에서 텐트를 빌려서 대여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고객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층들에게 IT 시스템을 입힌 이 대여 시스템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진행을 했더니 되게 잘 되었다는 얘기였거든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이 사람들의 이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걸 임프루브 시켜주는 건데, 거기에 보통 IT 기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IT를 이용한 산업들이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그런 창업들이 많이 생기는 데에서 제일 많이 비용 지출이 되는 부분이 이제 개발자의 인건비니까, 내가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이 1년의 과정을 이제 개발을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장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뭐 원격 근무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산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가 어떤 산업에 맞든 간에 어떤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간에 개발을 배우면 이걸 활용할 수가 있다. 이제 세 번째는 창업을 하고 싶더라도 IT 기술, 개발, 프로그래밍을 배워 놓으면은
이거를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매우 많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발자가 되면 좋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